네, 오늘 국회는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등 10개 상임위별로 국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감의 이슈 2주차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국감 상황, 서가번, 홍석준 전 국회의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10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 쭉 진행이 되고 있고, 지난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 중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이제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그 이후에도 약간 이제 일부 국정감사가 있긴 합니다만은, 강행군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일부 국감장 감사위원들 국회의원 얼굴을 보니까 퉁퉁 부셨더라고. 어젯밤 자정까지 국정감사하고 오늘 아침부터 나와서 이제 국정감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상임위별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을 그렇죠. 네. 또 개별 의원들별로 이제 관심 있는 사항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시나요? 한 방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셨나요? 예, 국정감사라는 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국회의원들, 국회로 보면은 그야말로 한 해 농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정을 감시하고, 또 그래서 국민들의 이 삶을 좀 편안하고, 좀 신명나게 사는 그런 이 정부를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감시하고 견제하고 하는 대표적인 제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정감사 하면은 결국 야당의 주무대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야당에서 심하게 지금, 왜냐면 견제 기능이니까요. 감시 기능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한방이라는 거는 지금 없는 것이고, 어찌 보면 지금 국민의힘 당이 이게 야당인지 아닌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 아닌가. 여당에서 야당을 넘어오면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이 뭔지, 또 야당으로서 국정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할 정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지금 김현지, 이 국민들은 이번 국감이 마치 김현지 국감으로 그렇게 이해할 정도로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사실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이죠. 총무비서관 했었지만은 두 달, 세 달? 그러면 그 기간 때 인수위도 없는 이재명 정권에서 결국 총무비서관이 인사, 살림살, 또 청와대 살림살이를 예산, 조직 이런 것들을 구성하기 때문에 결국 그 역할 하기도 바빴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부속실장으로 와 있는데, 그걸 야당에서 김현지 비서관의 국감 출석 문제를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매달려 있는 그런 형국이고, 급기야는 장동혁 대표가 이 국감 기간에 윤석열 면회를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야당이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가 지금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지금 국감에 전력해서 새 정부가 들어서서 정부를 어떻게 꾸리고 또 정책들을 어떻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또 문제 제기할 것들은 제기해야 돼서 이슈를 집중해야 되는데 핵폭탄을 터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내부 진영에. 그로 인해서 국감 진영이 지금 폭파돼 버린 것이죠.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지금 심각하게 문제 제기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와 장소가 아주 중요한데, 당 대표라는 분이 이런 정도의 지금 자세로 국감에 임하고 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홍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번 국감은 조의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날 것 같은 그런 국감이 되겠습니다. 특히 조의대 대법원장 관련해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사실상 감금하다시피 하면서 조의대 대법원장을 이석시키지 않고 사실 조 히데요시 이런 어떤 인신공격성 어떤 발언들을 최혁진 의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람들이 함으로써 굉장히 국민들을 불안하게 좀 하겠는데, 특히 대법원에 가서 대법원 법대에 올라가서 한다든지 그런 어떤 모습들이 결코 국민들로부터는 박수를 받기는커녕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상권 분립에 대한 어떤 침해 우려가 굉장히 많은 그런 지금 현재 선례를 좀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큰 이슈가 되지도 않을 사항인데 지금 민주당이 너무 많이 키운 것 같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도 100% 출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소스가 계속해서 나와서 뭐 어제는 급기야 이재명 변호사실 2004년도 예. 성남시립 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어떤 조례에 그 본회의장에 난입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그 이제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되는 그런 어떤 영상에서도 이재명 당시 변호사와 김현지 씨가 이제 행동대장으로서 네. 이제 역할하는 그런 어떤 장면도 나오는데 앞으로도 아마 민주당이 김현지 부속실장을 숨기면 숨길수록 관련된 어떤 자료라든지 뭐 정보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리고 이번 국감의 하나 특징이 자꾸 쇼츠 정치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이제 강성지청에 좀 뭐 잘 보이기 위해서 본인이 뭐 할 말을 뭐 시원하게 내지르고 뭐 그것에 어떤 뭐 행정부의 반응이라든지 결과를 떠나가지고 그걸 딱 쇼츠로 해서 그것을 지청에만 해서 자꾸 우리 국회가 쇼츠 정치화되면서 어떤 국가 전체적인 국민 전체적인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게 아니라 강성지청에만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합리적인 어떤 대안보다는 어떤 국민과 국가와는 어떤 거리가 먼 이런 어떤 모습들을 자꾸 연출하는 것이 아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참 걱정스러운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법사위에서는 대전지방고등법원 등 지방법원 그리고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어제 사개특위가 내놓은 대법관 12명 증원하는 사법개혁안도 이제 도마 위에 올랐고요. 또 별도로 민주당은 이제 재판 소원제도도 추진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그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이제 질의가 나왔고 일부 법원장들은 관련해서 뭐 위헌 소지 이렇게 이제 언급한 데 대해서 여당 의원들은 이제 전담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위헌이 아니고 또 재판 소원 대상은 한정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감론을 막 하는 그런 상황도 재현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전 국감 상황은? 예, 사법개혁 문제는 검찰개혁과 더불어서 우리 국민들의 요구가 가장 높은 이 사안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오래됐습니다마는 한나라당 시절이죠. 한나라당 시절에도 벌써 이미 그때 사법 개혁 특위를 국회에서 구성을 해서 한나라당에서 법원 개혁 특위를 맡고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특위를 맡았는데 결국은 합의를 못했죠. 국회에서 이 사법제도 개혁 특위를 구성할 만큼 국민적 요구가 높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87년 헌법 체계 이후로 출범 이후로 헌법재판소가 들어서고 또 지금까지 이제 모든 제도들이 지금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이 법원 내부에서도 대법원, 특히 법원의 업무 과중, 특히나 이 대법관들의 업무 하중이 너무 크다. 이래서 실제로 상고법원을 설치해야 된다라고까지 요구를 했고 또 법원 일각에서도 대법관 증원은 요구사항이 있었거든요. 대법관 증원으로만 지금 사법개혁의 요런 몰이가 돼가고 있고, 또 재판소원제도 문제가 또 지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세계 각국이, 미국은 연방대법관이 9명으로 가장 작습니다. 일본이 15명이고 우리가 14명인데, 대법관 수가 가장 작은 이 나라들이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 우리 유럽 같은 경우는 대법관이 거의 뭐 150명, 심하게는 300명 이상이 되는 나라들입니다. 우리 법 체계가 우리 법의 대부분의 체계가 결국 독일법에서 또 독일법으로 지금 수용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세계에서 거의 가장 거의 유일하게 독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우리가 이 87년도에 민주화의 산물로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독일조차도 최소한 150명 이상
갖고 있거든요. 최고 재판부까지 합치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결국은 지금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 되고 또 사법 통제를 좀 더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 대법 관수를 좀 늘리는 것은 결국은 불가피하고 필수 불가결하다. 이런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마치 지금 이재명 정권이 뭐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건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결국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하는데 결국 국회 내에서 그 개혁특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거 안 되니까 이제 그 일방적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안을 제출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하게 하고, 그래서 그 논의 과정들을 좀 더 확대해서, 야당에서 주장한 부분들 또 반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민주당 안들이 또 무리한 게 있으면은 또 법원안도 내겠다고 다 합니다만은 있으면은 결국은 그 논의 과정에서 가장 국민을 위해서 가장 이 최적의 사법 개혁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의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도 그걸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일단 뭐 안 차원으로 이제 제시가 된 거. 오늘 법사위 보면은 여당에서는 판사들의 이제 그 일탈 행위 이런 부분들을 좀 부각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야당에서 민중기 특검을 또 때리는 그런 이제 모습도 보였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뭐 당연히 뭐 사법부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통제가 있어야 되고 판사들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징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비상장 어떤 주식을 고등학교 친구 세미 네오테크라는 주식을 사서 상폐가 되기 바로 직전에 대표와 동시에 팔아서 막대한 30배 이상의 어떤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뭐 신이 아닌 이상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어떤 수사의 대상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법제도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우리 그 헌법 질서, 헌법 어떤 그 통치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법치주의와 그리고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계획인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뭐 이게 뭐 개혁인지 개악인지 뭐 장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개편안의 가장 일단 기본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일단 해당 당사자들을 완전히 논의해서 제외했다는 겁니다. 일단은 야당이 국민의힘을 제외했고 또 사법부 자체를 제외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 의원께서 국민의힘이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송은석 원내대표가 강하게 같이 국회에서 사개특위를 통해서 하자고 했는데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독주를 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또 가장 내용적으로 문제점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대법원의 인원을 대법관 인원을 정원을 시키자는 명분은 뭡니까? 재판을 뭐 촉진시키자는 이런 명분인데 그런데 또 재판 소원 제도는 사실상 또 그거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재판 소원이 100%가 아니라 국민 기본권에 침해되는 것은 하겠다는 건데 국민 기본권 침해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민사 관련된 예를 들면 뭐 재산권이라든가 다 침해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상당 시간이 끌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이 더 유리하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법관에 대해서 외부 평가를 지금 강화하는데 지금 법관에 대해서 외부 평가를 강화하게 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판사들이 자꾸 이제 눈치를 볼 가능성이 많은데 더더욱이나 어떤 사회나 정권이나 이런 어떤 정치적인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되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의 기초에서 양심의 기초에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어떤 치명적인 저는 이번 내용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사법제도 개혁안이 짧게 좀 말씀드리면요. 이 제도는 독일 내에서도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에서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나 독일은 이제 저 연방 그 대법원 그 판결보다는 하급시법원에 관련돼서도 이 그 헌법 소원 제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허용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문제점들은 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우리 홍 의원님 말씀대로 또 야당에서 제기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보장하느냐 이런 문제들을 논의해야 될 문제지. 알겠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것은 곤란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에 이 부분들은 개혁안에서 빠져서 추후에 또 개별 입법으로 이렇게 제기는 하겠지만 이번 당론 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예. 홍인 짧게 발언하시겠습니까? 시간은 없지만. 다음번에 제가 시간 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사안이 굉장히 두 분께서 굉장히 토론을 길게 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해 당사자들이 또 법원에서도 할 얘기가 있을 것 같고 또 야당에서도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이 수렴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11호 부동산 대책엔 후속 보완 대책이 지금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우선 급한 불을 끈 거 아니겠습니까? 아파트 부동산이 지금 이게 천정부지로 그냥 자고 나면 뛰고 곳곳에서 이제는 강남 문제, 강남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서 그리고 수도권까지 이렇게까지 이게 불 번지고 있는 이 상황들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규제 대책을 발표를 했고 또 그래서 급한 불은 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보완적으로 추가적으로 나와야 될 문제들이 그 보완 대책을 지금 이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문제를 결국은 윤석열 정권 때부터 그 부동산 문제라는 게 속수무책으로 방관해 놨던 이런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수위 과정도 없이 이제 출범해서 정부 조직하고 정부 조직 또 개혁하고 인사하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해왔는데 이제 공급 대책들을 또 마련해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들이 나올 것이다. 또 나와야 한다. 또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속한 보완 대책. 과거에도 봤지만 우리가 과거에도 좌파 진보 정부가 잡을 때마다 부동산이 폭등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특히 문재인 정부 때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유사한 정책을 무려 28번이나 썼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부동산이 폭등한 사례를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잡자마자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또 부동산 오르겠구나 이런 어떤 기대 심리가 굉장히 많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수요 규제를 위한 어떤 강력한 어떤 대책을 발표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돈 있는 사람만 결국은 수도권, 특히 이제 강남권에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면 결국은 청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실수요자들, 서민들은 집을 살 수 없는 소위 말하는 수도권에 주거를 마련하기 사다리를 걷어차는 이런 어떤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원래는 이제 공급 정책과 이제 그 수요 정책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대단히 좀 아쉽고 물론 공급 정책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안 나오니까 계속해서 오를 것 같고 특히 지금 민주당에서는 좀 차관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자꾸 이제 강남권을 살 필요는 없다 이렇게 했고 과거에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는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수 없다 이렇게 하다가 비판도 받긴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 본인들은 강남권에 집을 사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는 사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이런 부동산 대책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야들 것 없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데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이제 대책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